자, 오늘 비정상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남다른 비글미로 전국 각지 벌들을 모은다는 프로 양봉꾼 블락비의 박경태 씨입니다. 예! 아유, 비글미. 귀엽네, 귀여워. 야, 3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고 다니는 게스트면. 멋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예. 자, 자기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서울대에 데뷔한 블락비의 멤버, 래퍼 박경이라고 하고요. 올해 나이 26살입니다. 자, 태일 씨도. 네, 저도 데뷔 날짜는 같고요. 블락비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올해 28살 테일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블락비가 이제 한류 그룹인데 요 나라들 중에 어디서 제일 반응이 뜨거워요? 반응이 뜨거운 거는 유럽권이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진짜? 네, 왜냐면 저희가 파키스탄에도 최고로 인기가 많으신데요? 파키스탄에서? 아무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파키스탄에서 블락비를 안다고요? 네? 파키스탄에서 블락비를 알아요? 알죠? 진짜 알아요. K-pop 팬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파키스탄. 거기서 사진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파키스탄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K-pop을 좋아해서. 어쨌든 뭐 우리 저 박경 씨가 그 프로그램에서도 화제가 됐지만 좀 맨사 배우입니다. 156인가 나죠? 네, 제가 어디 가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156은 아니고요. 156 이상이고요. 왜냐면 300이 나와도 156으로 찍혀요. 아, 최대예요? 156? 원래 어릴 때부터 좀 똑똑했어요? 원래 수학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창의성이 있다는 얘기는 좀 들었었거든요. 자기 자랑에 굉장히 그 익숙하신 분이에요. 저는 멘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게임도 잘하세요? 뭐 스타나 뭐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도 잘해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는 막 컨트롤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약간 머리 쓰는 보드 게임 같은 건 잘하는 요 할리갈리 그런 거 같잖아. 손이 엄청 빨라. 순발력이 최고야. 태일 씨는 어때요? 이렇게 동생이 막 똑똑한 동생이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 좀 부담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경희가 프로그램 나가면서 더 잘 알게 된 건데 그전까지는 못 느끼다가 가끔씩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산표가 나오면은 저는 그 숫자에 되게 사실 제가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희 딱 눈으로만 보면은 대충 이게 이렇게 계산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나 딱 하는데 계산기를 해보면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회사 거에 입장에서 되게 좋은. 그러다가 하나를 잡아내야 되는 건데. 몇 번 잡아냈어요. 이게 중요한 능력이네. 안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138 비정상의 다음 안건 박경 씨와 태일 씨 안건입니다. 읽어주시죠. 네, 졸업 시즌을 지나 이제 곧 입학식과 개학이 다가와 이런 안건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아니,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학창시절 돌아간다고, 막 10대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거. 저는 공부를 좀 계속 해보고 싶어요. 내 생각도. 아예 이제.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도 너무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그냥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어떨까 궁금해하기도 해서 확실히 공부 제대로 했으면은 또 다른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고등학교 때 거의 개인 연습실에만 있었던 기억이 사실 좀 많아서 추억이. 예, 지금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은 뭐 여름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친구 많이 자주 놀러 다니면서 사진 많이 찍어서 좀 추억거리들 많이 만들어놨었어요. 그때에 대한 기억이 별로 제 연습실에 있던 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요즘 그렇게 태일이 형이 하하, 거기까지 하시죠. 팀 멤버는 보여주셔야죠. 네,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를 본 안건으로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이 졸업과 입학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 개학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우리 그 오일리 형 선생님도 새학기 개강 준비라는 핑계로 그래서 핑계로 비정상 자체 휴강을 하고 지금 어딘가에서 이제 투덜거리고 있겠죠. 학생들에게 투덜거리고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새학기를 맞아서 학창시절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많은 멤버들이 아니 지금 뭔 새학기냐 지금 때가 아닌데 입학 시즌이 다 다르죠. 저희가 유럽 대부분 입학
9월이에요. 뭐 8월 말이나 9월 초. 이탈리아는 9월 중순. 9월 중순이 바뀌고 졸업은 6월 초에. 그래서 여름 휴가 3개월 반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여행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행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기 많이 가요. 미국은 여행을 똑같아요. 많이 미국은 또 9월 시작인데 그래서 8월부터 우리 백화점 크게 이 Back to School 세일 다 해요. 왜냐면은 이제 애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니까 애들이 뭘 입을지 부모님이 엄청 신경 써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뭐 옷 사러 가야 되고 뭐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시즌 외에 아마 제일 큰 쇼핑 시즌은 Back to School 시즌이에요. 네, 일본은 아마 제일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일본은 4월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딱 그 벚꽃 개화 시기예요. 그래서 항상 벚꽃이 있는 배경이랑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저거 갖고 있는데 근데 요즘은 그 개화 시기가 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좀 이상하게 돼서 보통 안 돼요. 그렇죠. 벚꽃은 진짜 한철이 싹 떨어지잖아요, 한 방에.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올해는 벚꽃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 네네. 근데 한국이랑 다른 나라에서는 이 졸업 앨범이랑 사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은 그런 게 없어요. 입학했을 때 제가 냈던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나 그래서 몇 년 차이 나는데 이상한 얼굴로 차이들어서 나도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얼굴이 오래가. 그래서 제가 봐도 나 아닌데 막 그런 사진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졸업식, 입학식 각 나라 좀 풍경을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입학식 문화가 많지는 않은데 딱 초등학교 때 되게 유명한 문화가 있어요. 그때는 부모님한테서 슈얼트 받아요. 그건 뭐냐면 학교 봉투라는 거. 봉투 거에 다 아이들 만나고 그 안에서 뭐 연필, 필통, 사탕 같은 거 많이 들어가서 제가 받았던 건데 닉이다. 닉이에요? 네, 저희 남동생은 되게 부러워해서 자기도 빨리 학교 가고 싶어서 삐졌어. 슈얼트 받고 싶어서 삐졌네, 지금.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우리 동생한테 작은 봉투 하나 만들어서 동생도 너무 이쁘게 생겼다. 예, 스위스에서 이런 졸업식, 입학식 문화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의 세대 때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그냥 메일로 졸업장을 받았고 끝이었어요. 진짜 입학식 춥다, 추워. 노잼으로 사시네. 문화가 점점 바뀌고 있는데 입학식 같은 경우에도 입학하는 날에 그 학교 가서 끝이에요. 저희도 사실 입학식이랑 졸업식 없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또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 다니니까 만약에 어떤 졸업식, 입학식 하면 부모 입장에서 그거 약간 세금 낭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학비 안 내는데 무조건 가야 돼요, 졸업 파티. 프롬 가야 되고 안 가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프롬이라고 하는데 프로메나 댄스의 줄임말인데 우리가 거기 가기를 위해서 한 달 정도 알바를 해요. 턱시도 멋진 거 렌탈하고 차도 렌탈해야 돼요. 돈 조금 이제 올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스포츠카, 이탈리아 스포츠카 하루를 빌려요. 진짜 어린 나이에 보험료가 차 렌탈비랑 비슷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 거인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도 캐나다랑 영국도 해요. 근데 우리는 졸업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을 학기, 봄 학기 그냥 같이 춤추는 그냥 행사예요. 미국에서는 졸업식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원래,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 하고 원래 안 그랬는데 시간 지날수록 우리 부모님은 약간 좀 오버하게 애들 너무 응원하고 싶어서 원래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만 졸업식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요새 뭐 중학교 졸업식, 초등학교 결혼식 그리고 그 유치원 졸업식도 있어요. 유치원 졸업식 있어요. 있죠, 진짜? 혹시 두 분은 뭐 좀 기억에 남는 졸업식 있어요? 외식을 많이 하죠. 졸업한 날에. 가족끼리? 삥 둘러 앉아야지. 네, 이게 둘러 앉아서 중국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요? 그럼요. 네. 저희 집은 샤브샤브였는데 네, 보통은 중국 음식을 많이 먹더라고요. 예. 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보통은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전 보통이 아니고 혜리 씨는 뭐 생각나는? 저희 학교가 되게 좀 오래된 학교였었거든요. 100년 이상 된 학교여서 이제 등교할 때 이제 후배들이 양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뭐 박수 치면서 노래 불러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졸업식 날 울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그 재수가 확정이 되는 남들은 다 대학교 가는데 나랑 부반장만 재수 확정이 돼가지고 정말 진심을 다해 울었어요. 나는 엄청 울었어. 너무 서러워가지고
애들 막 뭐 대학 어디 간다는 둥 막 이러는데. 근데 저도 재수가 확정이 돼 있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네. 재수가 끝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3주 확정이 됐어요. 계속 입는 거다. 네네. 전 중학교 입학식 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왜요? 왜?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여러 초등학교에서 모여서 중학교 입학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안 보이는 기싸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있지, 약간 있지.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와서 계속 옆에 사진을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 카메라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네. 창피했잖아요. 전 사이에 앉아 있는데 막 경아 여기 봐 여기 봐 이러면서 하시니까 저는 약간 창피해. 아주 가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어떻게 기쁜 날 엄마한테 가라고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울고 나도 미안하다고 울고 안고 울고 저는 어린 마음에 나가지고 엄마 나도 미안해 이러면서 울고 근데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또 샤브샤브 먹고 풀면 돼. 샤브샤브 먹으러 가자. 근데 이번에 그렇게 못하는 입학식이 있는데 VR로 입학식 하는 애들 답다 진짜. 그러니까 통신으로 이제 졸업할 수 있는 학교 있잖아요. 그게 통신 학교라서 입학식에 다 VR 각자 있어요. 근데 그걸 키고 다른 동네 학교에 다른 학교에서 하는 입학식을 VR로 하는 거예요. 왜 봐? 그걸? 아 입학식이니까. 그래서 좀 모습이 웃겼어요. 자, 교복 빼놓을 수 없죠, 학창 시절에. 아 교복 궁금하네요. 네, 교복 얘기 좀 해볼까요? 교복 문화 다양할 것 같아요. 일본 네, 화려하죠. 일본은 원래는 기모노 입고 학교 다녔었어요. 근데 엄청 불편하잖아요, 기모노가 일단. 불편하고 그때 서양 문화가 들어왔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약간 근사식이었고 그래서 근사형에 맞게 남자는 가꾸란라고 그리고 여자는 또 해군대에서 입는 세일러복이라고 해서 세일러복. 도입을 했는데 교복이 인기 있는 데가 있는데 후쿠오카에 하카타 요고라고 있어요. 아, 이쁘네. 네, 그거 좀 인기 많아서 거기 좀 좋아해요. 요거 교복 이쁘네. 우리 교복은 대부분 태요복이에요. 헐거운 태요복이에요. 되게 슬퍼요. 혹시 노란색과 빨간색 네, 그렇죠. 태요복?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학교 연애 금지에 대한 좋은 효과가 있지만 학생의 성 자신감을 같이 두려다고 그런 비판도 있고요. 이 멕시코 아니라 브라질에서 되게 유명했던 교복 하나 있었어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교복. 네? GPS 이게 따라서. 약간 집이 이렇게 교복 안에 들어가 있는데 GPS처럼 그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다가 알림이 떠요. 학생이 학교에 도착했어요. 그럼 차에서 여기다 벗어놓고 나가서 놀고. 그 생각을 했는데 그냥 벗어놓고 도망갈 수 있어요. 너무 다니네. 독일에서는 교육 문화가 이제 아예 없어지고 그나마 교복이랑 좀 비슷했던 거는 나치 시대 때 히틀러 유겐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는 어린 애들 나치 되게 키우는 그런 그 동아리 같은 그거 독일에서 그 히틀러 옛날 나치 시대랑 너무 이미지가 떠오르서 독일에서도 교복 부활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반대하니까 아직 그런 결과가 안 나왔어요. 두 분은 뭐 입고 다녔어요? 저희도 교복 모델 했었지만 네, 교복을 입었는데 통바지가 유행이었어요. 동대문에서 가면 2만 원에 통바지를 팔아요. 통교복 바지. 자켓을 딱 맞게 줄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멋을 내고 싶어서 벨트를 버클벨트를 해요. 해골. 해골이나 약간 브랜드 버클벨트 하고 독수리가 딱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들면 버클 딱 보이고. 그게 거의 장점. 동네가 어디였죠? 마포. 네. 어디죠, 지금? 저는 송파.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맞아요. 뭐 입었죠? 뭐 입었죠? 스타일. 저희는 또 반대로 진짜 이 벗기도 힘들 정도로 타이트하게 줄이는 게 또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지를 벗으려면은 다 너무 딱 맞게 줄여놔서 똘똘 말아야지. 벗으면 이렇게 반대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완전 딱 맞게 핏하게 입는 게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자, 이 교복 문화가 있는 나라도 있고 아예 없는 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학생 신분을 나타낸다는 이 교복에 대한 즉석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입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입는 게 좋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블락비 두 분 다 드셨고. 자, 이 중에 입어본 사람. 입어본 사람이 오케이를 하는 거네요. 난 안 입어봐서 안 안 입어봤는데 입겠다. 입고 싶다. 그리고 사실 안 입는데 입고 싶은 이유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부모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옷에 뭐 톤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같은 옷 입으면 뭐 스트레스 없이 그냥 편하게 배우면 돼요. 그럼요. 사실. 빨리도 늘어나. 저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 저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사실 수업 시간이 4시간이나 5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굳이 4시간을 위해서 이 교복을 입고 또 12시 되면 집에 가는데 다시 갈아입어야 되니까 교복을 진짜 얼마나 하는 거야? 그것도 불편하고 학생 어차피 자기네 개성 보여주고 싶잖아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니까 그냥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개성도 보여주고 자기 입고 싶은 입고 싶은 대로 그게 교육에 약간 방해되지 않을까? 학생이 만약에 마음대로 하면은 못을 부르다가 오히려 공부의 시간보다는 옷 차림의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거 학생의 문제지. 자기가 성적 안 우리 좋으면 부모님 세대의 말. 아니 궁금해서 왜냐면 학교 갔을 때 교복 입는 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다 같이 함께 있는 게 왜냐면은 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배경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인도가 더 빈부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제일 좋았어요. 저도 입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아까 럭키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별에 대한 문제가 덜 생기고 그리고 만약에 그 학생이 길에 있는데 만약에 위기에 빠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아 학생이다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교복 입으면은 자별 뭐 왕따 시키는 거 덜 생길 거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 갑자기 우리랑 똑같은 옷을 입으면 왕따 안 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덜 생기는데 덜 생길 거란 말이지. 어떤 사람은 되게 비싸게 신발, 벨트, 시계, 반지 비싸게 뭐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는데 신발이랑 막 이런 거는 얘기 맞는 얘기인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신발, 시계 막 이런 거 사계도 예쁘게 만든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 진짜 아니 아니 이런 거는 사실 한 달에 사고 또 바꾸고 막 이런 거는 사게 할 수 있는데 교복을 만약에 안 입으면은 옷을 맨날 바꾸야 되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학교 졸업하다가 죽을 때까지 어차피 맨날 옷을 신겨야 돼. 어차피 자기 인생에서 맨날 자기 옷을 맨날 신경 써야 돼. 사실 긍정적인 니게 또 출동했네요. 죽을 때까지 나왔어요. 죽을 때까지.